고등학교 국어 정말 그렇게 어렵나요? 수능 국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저는 직업상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생활이나 입시,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로 상담 아닌 상담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설에는 시댁 조카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와 중2로 진학하는 아이가 있어서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껏 유초등 독서에 관한 영상을 주로 찍어왔지만 가장 친숙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비 고1, 중등부터 미리 대비하면 좋은 고등 국어 이야기. 그럼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국어는 그 전에 비해서 교과목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고1에서는 초,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어라고 하는 공통 교과를 학습하게 되고요. 2학년부터는 수능 국어의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입니다. 갑자기 확 심화된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국어에서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풀어서 쓰던 것을 중학교 국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현을 하고요.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둘을 통칭하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용어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인 음성상징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중학교 국어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반드시 제대로 학습하고 복습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쓰는 용어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보고 오는 것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국어의 내신은 수능 시험을 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휘력과 문해력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교재나 강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준비가 되었나를 점검해 보려면 수능 국어 기출지문에서 선지 부분만 따로 한번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고1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안 배웠어요, 기억 안 나요 하고 저랑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문법인데요.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문법을 중학교 국어 시간에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을 때 이 문법은 학생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최근에 수능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문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통 과목인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는 1학기, 2학기 각각 2단원씩 문법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단원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요. 한 단원은 중세 국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문법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고1 국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마다 편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 문법 부분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현재처럼 9등급 상대평가제로 유지를 할 예정이라 대입에서 앞으로 고1의 내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서는 두 번째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입을 앞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위해서 꼭 한 가지만 한다면 중학교 문법을 제대로 익히고 올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학교에서 학기별로 학년별로 배운 문법의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고입을 앞두고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문법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국어의 문법 기출 문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문법 부분도 내신 시험에 출제될 때 수능 시험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 모두 교과서에 지문이 실릴 때는 전체의 일부분만 실리게 됩니다. 분량상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시험을 출제할 때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다른 대목을 싣는 경우도 있고요. 국어나 문학의 경우 수행평가에서 이 소설 읽기가 가장 바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문학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옛말 자체가 낯설고 어렵고 또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 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고전 소설은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미 목록화되어 있고 또 큰 유형에 따라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 많은 데다가 최근 몇 년간 수능 국어에서는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요 작품들을 한두 편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이런 고전 소설 독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골라서 읽도록 하시면 좋고요. 이때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점검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빠짐없이 챙겨보는 교육 유튜버 분장 강쌤이 작년 말에 스카이버스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그 책은 초등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한 학생의 사례로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4번째가 현대시와 고전시가 각 100편씩 학습하기 였습니다. 이처럼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일수록 등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대시나 고전시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라고 하는 장르상 읽기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옛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고비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3부터는 고등학교 수준의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현대시의 경우에는 강의를,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해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재는 대부분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출제 빈도수를 고려해서 시가, 가사, 고대가요 및 향가 순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나 시대상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는 대부분 자아성찰이 주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시대상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품 속의 소재의 의미나 역할 또한 이에 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최근 생기부에서 미기재, 미반영 항목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교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교과라 함은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신 성적과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또 학생이 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써주는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의미합니다.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질문, 발표 등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도 포함이 되고요. 학생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서 독서 활동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다양한 추가적인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였는가를 바탕으로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단순히 열심히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교사가 좋은 세특을 써주기가 어렵습니다. 교사의 글짓기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세특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생기부의 독서 활동 상황 항목은 대학에 미반영되지만 교과와 관련하여서 학생이 한 독서 활동은 세특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왕이면 전공적 합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독서 활동이 진로와도 관련이 있으면 더 좋겠죠. 다만 고등학교 생활은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학부모님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바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세특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고 또 교과별로 뭔가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책을 피상적으로 읽고 대충 써내기도 하고요. 생기부에 기재는 되었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면접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중학교부터 교과 진로와 관련된 독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을 습관화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진로나 교과와 관련해서 책을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있으면서 중등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능 기출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주요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의 선지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요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면 유사한 성격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길러지고 정확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지문이 나오든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문학의 경우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소에 접할 기회가 적고
또 중등에 비해서 고등의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부터는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많은 양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수능 국어는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정보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교재를 골라서 지문을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문제의 선지에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지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5년차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들려주는 예비 고1 중등을 위한 국어 대비책 어떠셨나요?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아니 다른 과목도 많은데 국어만 하다 끝나겠다 라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제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까지는 아무래도 수학 교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등이 아무리 바빠도 고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입시의 본 레이스는 분명히 누가 뭐래도 고등입니다. 한 과목에 올인하게 되면 다른 과목들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 떨어진 과목 내신 성적은 다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고등에서 국어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중등부터 계획 세우시는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새학기를 기다리면서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